어제 9일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제명학이라는 콘텐츠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세력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던 진 교수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586 세력의 위선과 부패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네 편이면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 몰입애들과는 적어도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 왔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는 가히 이재명 저격수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날카롭게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시사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뿐 아니라 이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어떤 불행이 대한민국에 닥칠지 예리한 논평을 연달아서 쏟아내고 있죠. 진중권 전 교수가 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본질,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제명학 1회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윤석열의 마인드는 원칙 이성에 가깝다 이렇게 평한 거죠. 법을 적용하는데 이 편 저편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저쪽에 날카로운 칼을 댔다면 이쪽에도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오랜 공직생활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던 바로 그 가치, 공정성을 짚으면서 그것이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인데요. 이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죠. 여기서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정의의 실현, 엄정한 법의 집행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법은 사사로움을 떠나 모두에게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필연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법과 정의를 이 사회에서 구현하는 것도 같은 우리 인간 중 누군가가 도맡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법을 다뤄야겠죠. 특히 공적 영역에서 법을 다루는 법관, 검사는 더더욱 그런 미덕을 갖춰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았던 양심적인 법률가 물론 많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도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실 과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 후보가 과거 검사였을 때 했던 수사가 진영과 친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인연의 부스러기. 그것 때문에 정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일생에 걸쳐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법률가로서의 양심, 그 공정함이 오늘 윤 후보를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윤 후보의 공정성, 원칙 이성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나서 진 교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합니다. 반면 이 후보는 극단적으로 발달한 기회 이성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언제든 어떤 입장이든 180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고 따라서 신뢰를 받기도 힘든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이 후보의 말 바꾸기를 기억하시죠? 실제로 진 교수는 이 사례는 물론이고 그간 이 후보가 말을 뒤집고 입장을 번복했던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엎어버렸죠. 또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배상 50조 공약을 포퓰리즘이다, 허구다 이렇게 비판할 땐 언제고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선거 전에 해치우자 오히려 재촉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비리가 터지면서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민간 사업과 성과를 비교하는 괴상한 관점의 해석을 통해서 사과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또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사과를 하고요. 진 교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후보의 이 모든 비일관성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일관된 원칙은 이해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해서 표가 되면 했던 말도 뒤집고 마음에 없는 사과도 하고 가짜 눈물도 흘리고 뻔한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글쎄요. 표가 되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사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데
일국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일관성이라고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결국 이 사람에게는 원칙도 가치관도 없다, 이런 얘긴데, 개인 대 개인, 사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가까이 두기 힘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권력을 쥔다고 상상을 하면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자기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보였던 그 냉소적인 반응 잊을 수가 없죠. 나도 비천한 출신이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장 상인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이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시위대의 얘기를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차갑게 냉소하고 무시해버렸죠. 진 교수는 이런 이 후보의 철저한 기회 이성과 그에 따르는 냉혹한 성격에 대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 이미 전직 대통령이 돼 있을 문재인도 얼마든지 제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친문들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맺었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곧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에게도 어떤 미래,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지 우린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면 이런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 삶이 휘둘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위선과 불신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겁이 납니다.